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이미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은 현재 등급 기준에서 3, 4등급을 오가는 학생들. 사실 이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요동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쌤이 현실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 등급대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1등급 목표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필 2등급이어야만 하나? 왜 하필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점이면 좋고요. 1등급이면 더 좋게 느껴지죠? 근데 2등급, 왜 하필 2등급인가? 자,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2등급 목표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입시에서 1등급, 2등급 합. 자, 이번 2024 수능 기준에서 누적 12%까지가 1등급, 2등급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원칙상 11%인데 2024 수능 결과에서는 근 12%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그 대입에서의 위치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특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엄청 막연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현역 학생들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적표에서의 등급, 그리고 실제 입시에서의 그 위치가 잘 매칭이 안 되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자, 2등급의 의미를 입시 관점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제가 2등급을 목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위권의 특징이 콘크리트 구간에 딱 갇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살짝 났는데도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고, 혹은 뭐 성적이 완전 널뛰기 하는, 그래서 확 올라가지 못하는 콘크리트에 갇힌 학생들이 이 등급대에 많이 있어서 2등급을 목표로 잡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으로 좀 거리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2024학년도 수능 44.5만 학생들이 응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누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0.7%입니다. 자, 누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치한 약수까지 1.6%, 그리고 석가포 연고까지가 4.7, 그 다음에 서성한 UDG까지가 7.2, 그리고 중경외시 이 교대까지가 12.5%예요. 자, 2024 수능 버전에서 딱 12% 정도까지가 1등급, 2등급 학생인데 요 정도 딱 다른 과목도 있지만 수학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오는 거예요. 자, 2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생기죠. 물론 여기 N수생이 또 15.8만,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면 내년에도 N수생은 여전히 또 강세라서, 물론 뭐 쉽다 어렵다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이왕 우리가 대입을 준비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3, 4등급의 학생들 압니다. 목표를 1등급으로 갖고 가고 싶고 무조건 목표는 100점이죠. 그 마음도 알아요. 근데 우선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2등급이라는 요 숫자의 대입에서의 현실거리를 어느 정도 알고 2등급 달성한 뒤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등급부터 목표를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왜 하필 2등급인가? 이제 두 번째 관점이에요. 중위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한 판 더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니, 왜 3, 4등급의 학생들이 성적이 거기서 뭔가 팡 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자면, 제가 지난번 학습법 영상에 5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공부를 안 한 친구들, 또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법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대상의 학생들은 사실 개념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까지가 아니더라도 개념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3등급 정도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노배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4, 5까지 진입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공부하면 거기까지 퉁퉁퉁퉁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한 4위, 그 다음에 3등급부터는 성적이 잘 안 오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 계속 갇혀. 가끔 모의고사에서 잘 봐서 2등급 여기 하단까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순간 다시 또 내려가. 그걸 계속 반복하죠. 자, 요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성취감 결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제자들을 긴 시간 동안, 대입 앞에 있는 제자들을 긴 시간 동안 봤습니다. 제일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학생이 이런 그룹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중위권 학생들이 제일 안쓰러워요. 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오히려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무조건 성적이 올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오히려 초반부에 속도가 막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놓지는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올라. 이런 학생들은 어떨까? 매번의 시험이 매번의 좌절감이고 매번의 실패의 경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점점 주눅 들어요. 점점 기가 아주 막 바닥을 칩니다. 이런 학생들 성취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장기 레이스거든요. 수능은 벌써 사실 고3 또는 N수에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이미 그 전력 질주 하기 전에 이미 지친 거야. 이런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본 요 그룹, 그러니까 3, 4등급을 못 벗어나는 학생들을 보면요, 특히 문제풀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암기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스스로 진짜 고민하는 지구력, 진짜 뭐야 이게? 그러고서는 문제의 시작, 스스로 물꼬를 트고, 그리고 그걸 답까지 끌어내고, 물론 풀이 과정이 멋있지 않을 수도 있어. 되게 복잡하고 구리게 풀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스스로 끝까지 쥐고 가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3, 4등급에서 성적이 안 오른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문제풀이를 거의 외우면서 해요. 왜? 이게 수학을 단타로 공부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수학이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외우는 게 오히려 빨리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 4등급 학생들이 스펙트럼이 워낙 크니까. 자, 학습량이고요. 이쪽은 문풀에서의 암기 의존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은 공부도 안 했고요. 암기도 제대로 안 해요. 네. 이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3, 4등급은 사실 스펙트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는 개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여기 있는 학생들 볼게요. 이 학생들은 공부 별로 안 했어. 근데 얼마 안 한 공부도 항상 외우면서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많이 봅니다. 수학 1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수학 1을 어때?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마치 막 왜 역사 공부할 때 연도 외우는 것처럼 진짜 수학을 그냥 외워요. 그 외움에만 딱 집중을 하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 수학 1 공부하다가 수학 2로 넘어갔을 때 외우기만 했어. 그러면 다 까먹죠. 자, 그럼 수학 2에서 다시 또 힘들게 외워요. 근데 외운 건 어때요? 금방 또 날아가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감을 좀 느끼고 이 학생들은 계속 시작만 해요. 뭔가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어. 뭔가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어. 근데 아직은 그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제로가 되니까, 계속 다시 원점이 되니까 끊임없이 시작해요. 여기쯤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치죠. 엄청 힘든 상태일 거예요. 이런 학생들. 네. 자, 이번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그룹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습량에 있어서는 공부를 충분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풀에서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약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겠지? 그 두 글자 선생님 세대 때는 많이 봤던 그 수학 문제집 구성을 보면 대표 유형이 있고 유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 유형에 밑에 풀이가 써져 있어. 옆에 유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풀이를 그냥 거의 외워요. 그 옆에 문제가 식이나 숫자만 바뀌어요. 그러면 옆에 풀이 외운 거에다가 적용만 시켜서 바로 따닥으로 문제 풀어. 그리고 나서 난 스스로 어떻게? 나는 수학원 삼각함수 끝났어. 나는 사인 법칙 끝났어.
수학2의 삼각함수, 3차 함수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면 어떨까? 그 문제 똑같이 숫자 바꾸기로 나와요? 아니요. 그때 단기적으로 외워서 문제를 푼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응용이 되든 조금만 그 문제에서의 발문이 달라지면 어때? 완전 이게 뭔지 아예 해석조차 안 돼요. 자, 이 학생은 보통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잘 나오면 1컷 하단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면 3, 4등급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주 막 피크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본인의 성적을 그래서 3, 4등급으로 인지할까요? 아니죠. 잘 나왔을 때, 1컷에 걸렸을 때 그 점수를 본인의 점수로 인지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학 문제풀이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몰라.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왠지 수학이 좀 어렵고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그룹에 있는 학생들 아마 요 영상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문제 진짜 새로운 문제야. 딱 보는 순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판단이 돼.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지, 이거 진짜 빡센데 하는 문제인지. 근데 이 빡센데 하는 문제를 이게 내가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게 진짜 수능 가면 내가 찍어서라도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마인드로 끝까지 한 10분, 15분 내지는 20분, 30분 걸려서라도 답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가졌는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거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별표 치고 해설 강의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 4등급을 탈출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습량도 충분한데다가 문풀에서의 암기 의존성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이 구간을 스무스하게, 요 나머지 세 그룹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왜?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그냥 쭉 올라가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수학은 논리의 학문입니다. 이걸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쉬운 사정까지가 끝이에요. 우리는 2등급이 목표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있는 또는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함수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끝까지 답낼 수 있는 지구력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3, 4, 5 가는 학생들, 그럼 먼저 내가 어떤 그룹에 있는지 먼저 좀 판단하고 공부 계획을 좀 세우시길 바래요. 우리가 성적이 정체되어 있든 아니면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개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까지 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로 본격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우리는 좀 고생합시다. 자, 3, 4등급 요 구간을 탈출하려면 사실 힘든 구간이에요. 네, 노베이스에서 한 4, 5등급까지 가는 건 진짜 세잘시 열심히 하고 미친 기분 시작편까지 가면 거기까지 충분히 도달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좀 진짜 고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 하려면 고생하셔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려운 거 분명히 가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기본 계획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다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위권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분명 그 계획에서 뭔가 피드백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점들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다시 또 세팅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할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저는 딱 3개월 동안 고생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수능까지 저는 풀 계획이 필요한데요? 라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자, 모든 건 아까 1등급 가기 위해서 2등급 찍고 1등급 가는 거고 원점수 100점이 목표예요. 그러면 일단은 1등급 구간까지 들어간 후에 이제 100점 목표로 잡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공부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기적인 계획 전에 우선은 3개월 동안 딱 90일 기준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우선은 요 3, 4등급 그룹을 탈출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3, 4등급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일단 초반 2달을 미친 개념을 통해서 실전 개념 배우세요. 네, 실전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이라고 좀 다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 및
단원별로 행동 강령들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원에서 지수로 삼각학 함수에서 직선이 등장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탕탕탕탕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친 개념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미친 개념 공부하시면서 미친 기분 시작편, 기출 분석 시작편으로 쉬운 기출 문항으로 자신감 및 계산력을 확보하세요. 사실 시작편은 3, 4등급의 학생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 충만, 그리고 어차피 시간 내에 정확히 푸는 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시작편 하시면서 완성편 갑시다. 완성편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어려운 기출 문항으로 문풀에서의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중2권 학생들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수학 문제만 풀면, 혼자 풀면 약간 진짜 어깨가 뻣뻣해지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학생은 혼자 문제 푸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그냥 강의 틀어놔요. 그러면 제가 문제 풀잖아요. 누군가가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수학 강의를 시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수능에서 100분 동안 혼자 여러분들 진짜 외롭게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그때 문제 안 풀려요. 자, 완성편에서 뭐 하냐면 미친 개념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죠. 그러면 완성편 와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고민하면서 충분히 시간 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한 문제당 10분, 20분, 뭐 25분 걸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충분히 시간 가지면서 혼자 고민하고 많이 틀리고 많이 몰라서 별표 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 강의로 채점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풀이랑 비교도 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완성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배우고 여기에서는 스스로 고민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티켓 단계에 가서 그러면 엔티켓 단계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설명드릴게요. 실전 개념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지구력이 습득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안 풀린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눈물 퉁퉁퉁 흘리고 종이 찢고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지구력. 아까 제가 성취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진짜 성취감이라는 거 분명히 생겨요. 여기까지 끝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쯤 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뭐 하냐면 유형별로 문항을 해석하고 문제풀이의 태도를 확립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요 90일간의 공부가 굉장히 빡세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2달 안에 미친 개념, 미친 기분 시작편, 완성편을 끊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성편 요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3개월 계획이 뭐 한 4개월 또는 4.5개월까지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 중2권을 불리는 현재의 등급에서 분명히 성장이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 딱 요약을 한번 해보자. 요 단계에서 뭘 한다? 실전 개념을 배운다. 단순히 우리가 교과서 개념 그 이상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배워요. 그리고 쉬운 기출, 그 다음에 어려운 기출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석 안 되는 문제 만났을 때 스트레스부터 받는 그거 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좀 스스로를 정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티켓 가서 이제 유형별로 문제가 무슨 뜻인지, 새로운 표현도 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엔티켓 단계에서 딱 배우고 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 후기 중에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등급대 학생의 후기를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수능 끝나고 요거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 90일간의 공부 계획은 제가 플래너를 또 짜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 제 홈 공지사항에 오셔서 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90일 동안 막상 하잖아요.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요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늦어지고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플래너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한 건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뭔가 공부 기록을 좀 남겨보시면 훨씬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강후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학이 두려운 너에게 가장 완벽한 길이자 빛. 입시반을 떠나면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네. 자, 이 학생의 후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 수능을 친 재수생입니다. 저 베스트 수강평에서 9평 96을 맞았다고 쓴 학생인데요. 수능에서 93점을 맞아서 덕분에 입시반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올 한 해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공부 자체를 남들보다 늦게 한 편이래요. 고1 3월 때 공부란 걸 처음 했다고 합니다. 수학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 제일 열심히 했다고.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수학은 그래도 넣는 만큼 산출력이 확실한 과목이구나. 아니, 그런데 그 산출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수학이 두려운 학생들한테는 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쵸. 수학이 한 번 이미 좀 공포감을 느끼던가 아니면 수학이 좀 질렸던가 아니면 수학 시험 볼 때 울렁증을 한두 번 경험한 학생은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좀 즐겁지 않고 굉장히 울면서 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과목일 겁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을 듣긴 들었지만 개념서 위주로 공부를 해 곁에 같이 달려줄 사람이 없었고 외로움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느낌을 받았대요. 약간 나 혼자 못한다? 이런 느낌. 근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길라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듯해요. 그 길라잡이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이미지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알려드리고 싶어 수강후기를 씁니다. 네. 네, 위로라는 키워드 같다고. 제가 좀 제한테 한 얘기를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험생활 하다 보면 위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내가 잘하고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 매 강의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쌤들을 거의 보지 못했고, 네, 그게 미지쌤과 다른 쌤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학생들을 아끼는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 자,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하면서 3등급, 2등급, 1등급, 거기에서 100점이란 목표를 차근차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항상 미지쌤이 곁에 있었다고. 네. 여러분이 현역이든 N수를 하든 수험생활은 외로운 싸움이라며 네. 이 등받이 역할을 가장 잘해줄 선생님은 단언컨대 미지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문제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요. 저 한 해 동안 하사십 시즌 1, 2, 3 정말 열심히 풀었고 정말 얻은 거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교재와 명품 강의 그리고 화면에는 비춰지지 않지만 멋진 QA 조교님들과 팀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이런 명품 강의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수강후기 3등급에서 1등급까지 93점, 9평에서 96점이었네요. 여기까지 한 수강후기 여러분들 한 해 선배 후기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린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하는 사람은 무조건 돼요.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등급, 4등급, 실제로 망했을 땐 5등급도 찍어요. 근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적은 요동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3, 4등급에서 2등급을 탕 뚫는 순간 그때까지의 공부량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하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됩니다. 다만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풀이에 있어서 무조건 외운다라던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개념들을 그냥 달달달달 계속 반복만 한다라던가 그러한 학생들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쌤이랑 같이 미친 개념, 미친 기분
시작편이랑 완성편, 그리고 NTK까지만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2등급까지는 무조건 돌파합니다.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학생들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불안한 학생들은 저희 홈에 오셔서 수강후기 읽으시면서 진짜 딱 한 해 전에 선배들이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꼭 보시면서 이게 뭔가 막연하고 그냥 뭐랄까 말로만 주는 희망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좋은 컨텐츠, 좋은 강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0일간의 공부 플래너 필요한 학생들은 공지사항 오셔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됩니다.